첨단 3지구 용지조성 사업자 공모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공사는 민간업체 이익이 과도하게 예상될 경우 재공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과 개사진이 대선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석 광주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을 찬양하고 광주 시민을 우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광주 방문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아파트 3,800세대의 시공권을 가질 수 있는 광주 첨단 3지구 용지조성 사업자 공모 과정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의 공모 조건에 많은 업체가 국내에 단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광주도시공사는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재공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메이저 건축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건축 실적 5조 원, 중소, 중견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유동비율 200%,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국내에 단 한 곳뿐이고 그 기업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모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조사해본 결과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한 곳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중에 유동비율이 200% 넘는 곳은 한 곳, 그 위에 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곳은 4개 곳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격과 수익률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증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공모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충분히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시민사회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뭐 선정 취소도 취소가 아니라 선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검토에 1,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이익이 아닌 적정한 이익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면 향후에 지역 개발 사업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재공모를 하게 되더라도 상업, 주택용지와 달리 첨단 3지구 산업용지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개사과 사진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과 개사진 논란에 대해 대선에서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 행보들이 그야말로 말뿐인 보여주기식 정략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5월 영령과 광주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18의 원흉인 전두환을 옹호한 윤석열 전 총장 논란에 대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180도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사과 개사진 파문에 대해 그런 거 자체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 당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경계하고 더 단련하겠다고 말해 마지못한 사과,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호남의 반발을 의식한 듯 오는 31일 경선 토론회가 끝난 뒤 다음 달 초 광주를 위로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해될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안 사라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아무튼 그 점은 아주 불쾌해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은 조롱하는 듯한 억지 사과, 그리고 호남을 껴안겠다는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나면서 호남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의 원흉인 전두환을 찬양한 것도 모자라 개 사과 사진으로 광주 시민을 우롱한 윤석열 후보가 다음 달 광주를 방문하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초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호남 민심을 추스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 지역 교수 518명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반동적인 역사관과 반민주적인 정치관을 가졌다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치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드러내고도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역사 청산을 다짐하며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적폐청산 경남운동본부 등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반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홍보하면서 전두환 망언을 되풀이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추진 중인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활동도 벌였습니다. 전두환 학살자에 대한 잔재를 모든 것을 청산하겠다. 그 하기 위해서 경남에서 가장 앞장서서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29일 위드 코로나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인 11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1단계가 시작되면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노래 연습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도 현재 밤 10시인 영업 제한이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 증명이나 PCR 검사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지금과 같이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성큼 다가온 일상 회복을 반기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에 영업하고는 저희 매장은 상관이 없어도 인원 제한이 되면 단체라든지 가족 모임이 확실히 줄더라고요.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회식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도 좀 다잡고 싶은 마음. 정부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등을 시행해온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지난해와는 다른 연말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모이는데 제한이 조금은 덜해지니까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분위기 좋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돌파와 함께 찾아온 일상 회복. 광주 68.7%,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4.1%의 접종률을 기록 중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 관련 교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 등 가족 4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해당 시설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엄마와 이모,
자녀 2명 등 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이들이 광주 동구의 한 교회 관련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교육기관 학생과 직원 217명, 선교원 78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이들이 지난 주말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서는 5명, 전남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요즘 골프장들이 예약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광주 전남 지역 3곳에서 신규 골프장을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4곳은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어렵게 잡은 평일 골프장 예약을 이틀 앞두고 취소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약 취소로 인한 벌점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골프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에 시설하게 되면 벌점도 있고 다음번 예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회원들 포함해서 한 40팀 이상이 지금 예약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해외 골프가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36홀 회원제 골프장 한 곳과 27홀 대중제 골프장 한 곳의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1년 전보다 각각 38억 원과 14억 원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4억 원과 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골프장 호황에 영암과 곡성, 한평 등 3곳에서는 신규 골프장 건설 공사가 시작됐고 4곳에서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6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36곳 등 42곳에서 798개 홀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뒤에는 45곳 861개 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골프장들이 불황의 늪에서 신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KBC가 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KBC 서울광역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는 매주 평일 오전 11시부터 KBC 마이FM 101.1MHz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깊이 있는 분석이 더해진 정치권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패널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데 자부심을 갖자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전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은 민주당의 원팀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시간이었다며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C와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주최하는 2021 로컬 스타트업 챌린지가 결선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난 5월부터 로컬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197개 팀이 참가해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우수 6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KBC는 서류와 면접 심사, 기업 설명회 발표, 결선까지 로컬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을 담은 9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음 달 27일까지 전국 민영방송을 통해 방송합니다. 35억 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3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35억은 빌린 돈이 아니라 사업 시행이 어려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보상비도 지인 B씨가 제안했고 돈을 준 뒤에도 1년 가까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또 드라마 모래시계 속에 나온 조폭의 실제 모델설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예비경선에서 공영민 후보와 박진권 후보가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한 고흥군수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공영민, 박진권 후보가 김학영, 송영종, 장세선 후보를 제치고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민 후보는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박진권 후보는 현 전남도 의원인데 이들은 내년 3월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남을 찾아 시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한평에 내려온 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차담회를 갖고 지난 2012년 국민들이 바란 시대적 사명은 시대 교체였다며 7, 80년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이 시대 교체를 통해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대 기득권 양당의 경선은 비난 아니면 과거를 들춰 물어뜯는 것이라며 쇠락해가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국가 개혁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T 통신장애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낮 한때 극심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카드 결제기 등이 먹통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광주 시내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와 병원 전산망 등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통신장애는 1시간가량 이어진 뒤 모두 복구됐는데 KT는 이번 통신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경로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